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베트남 이야기입니다. 네,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고 대한민국 신지식인입니다. 네,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자녀가 어, 두 자녀가 있는데요. 한 명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고 한 명은 이제 대학생인데요.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고 성인까지 길러보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대학교 때, 저는 교육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교에서 동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벌써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둘 다 이제 교육 공무원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 사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아내는 이제 아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베트남에 좀 있어서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과 베트남을 저도 오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이 잘하면 좋겠어요. 잘하면. 그런데 잘못하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봐서 저는 이제 아내가 한국인이지만 그 부부끼리 갈등이 있죠.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생이고 하니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대화예요, 대화. 대화와 이해인데, 외국인이다. 내가 어떤 대상이, 배우자가 외국인이다 그러면 이해, 그리고 소통,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준비해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례를 몇 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상담한 사례인데,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를 계속 찾아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두 번 국제 결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 속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연세가 제가 봤을 때는 한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20대 여자분하고 이렇게 국제 결혼을 전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어를 아는가? 베트남어를 몰라요. 그러면은 어, 뭔가 그냥 그 결혼 소개 업체를 통해서 만나신 것 같은데 그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쵸? 어, 50대와 20대가 뭐 나이는 상관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자분이 목적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베트남에도 좋은 분이 많습니다. 좋은 여자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좋은 여자분들은 아우 정말 내 동생이라도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듯이 베트남에도 좀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인이 두 번 결혼을 했는데 두 번 다 도망갔다 그래요. 한국에서 도망갔다. 이게 잘 이해 안 되죠. 한국인들은 왜 도망가지? 뭐 부부 싸움 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16년을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한 번은 어떤 대학교 강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선생님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여성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리엔이다 그러면 리엔이 저랑 지금 결혼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비도 보내줬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애인이
잘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메일을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여자분이 저희 센터 한국어 선생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 한국어 선생한테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제가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어 선생한테 그걸 제가 보여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하고 동거를 하고 지금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분이 이런 문자를 메일을 내가 받았다. 정말 나도 좀 마음이 좀 답답해서 보여준다. 선생님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은 저희 센터에서 공부를 중단을 했고 그 선생도 굉장히 막 그 참을 수 없는 그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한 사례는 베트남에서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 애인이 있는 거예요. 애인이 있어서 그 애인하고 함께 막 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20대 여성분인데 한국인 한 50대 분하고 결혼 수속을 밟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상하다. 어떻게 자기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의 어떻게 보면은 용인하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용인하에. 저는 제 애인을 결혼을 다른 남자한테 시킨다? 근데 그 목적이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 건너가서 결혼 생활이 2년이 지나면 국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적을 받게 되면은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원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남편하고 싸우는 장면을 촬영한다든지 남편이 나를 때리는 장면을 촬영한다든지 해서 남편 탓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혼을.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남편 탓이다 그러면은 이분이 계속 그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남편 탓이다 그러면은요. 남편 탓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애인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 그 베트남 남자분도 국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믿을 수가 없지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훌륭하신 분들도 제가 많이 봅니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 중에 와, 저분 진짜 훌륭하다. 진짜 지역 봉사 다 하고 다니시고 남편하고도 정말 열심히 뭐 이렇게 교회도 막 열심히 다니시고 저는 뭐 종교는 제가 없지만 이렇게 남편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야, 저분은 참 훌륭하신 분 같다. 자녀들도 한 3명인데 너무 잘 키우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이건 뭐 진짜 귀한 분들이죠. 그리고 베트남에 좋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국적을 목적으로 또는 한국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인 뭐길래, 그렇죠? 베트남에 한 달에 뭐 대학을 졸업했어요. 임금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한 3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0만 원. 그러면은 한국에 가면은 200만 원 이상 벌을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돈이 목적인 사람들 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베트남으로 돈을 보낼 목적인 사람들은 결혼을 하나의 발판으로 하나의 이용 도구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예,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사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도 똑같아요. 연세가 한 40대 중반이었는데 20대 분들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또는 10대 후반이었는데 이분은 10대 후반이 아니에요. 그 나이가 더 어린데 미성년자인데 저기 신분증을 나이를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나이를 바꿔서 올려가지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까지 또 한국에 가는 이유가 목적이 돈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훌륭하신 분 계세요. 제가 아는 진짜 뭐 이렇게 다문화 가정 중에는 아유 뭐 훌륭하시고 멋진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뭐 한국인들도 살다 보면은 이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 국제 결혼을 시행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뭐 "베트남 여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우리 학생 중에 좋은 학생 있는데 베트남에 오셔서 계속 교류를 하세요, 교류." 예. 한 1 년은 적어도 저는 연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6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어 기다릴 수 있을까 저 애인이. 근데 기다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적어도 1 년은 사귀어 봐야 돼요. 그래서 사귀면서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트남어 공부를 해야죠. 뭐 여자분이 영어를 한다 그러면 영어로 소통을 하더라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인제 한국인으로 태어날 거기 때문에 어 한국어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한국어를 공부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여자분들한테도 뭐 "한국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으면 아 한국어 먼저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한국인 분들한테는 "베트남어 먼저 공부하세요." 그리고 연애하세요, 연애. 연애하셔서 1년 동안 사귄 다음에 괜찮으면은 그때 결혼하시면 되죠. 네. 그런데 뭐 그냥 오자마자 첫날 밤을 치르고 결혼을 수속을 밟고 뭐 이런 그 보도를 제가 보면은 뻔한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진행을 하셨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어떤 베트남에서 국제 결혼을 전개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베트남어 먼저 공부하시고 베트남에 오셔서 베트남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어떤 교제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분하고 충분히 교제를 하신 다음에 진짜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이 없이 어떻게 결혼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결혼이라는 게 자녀 낳아서 자녀 길러야죠. 자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르치려면은요. 갈등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자녀가 대학 졸업했다 그랬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둘째가 인제 대학생인데 이 정도 제가 살아 보니까 예? 이게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운전면허증 있는 것처럼 가정을 꾸리려면은 부모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또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 수료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기 위한 뭔가 교육 과정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왜? 남편에 대한 이해, 부인에 대한 이해 이런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혼이 쉽지 않죠. 뭐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의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지껏. 그러면은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자녀, 자녀. 아 자녀를 어떻게 하지? 얘네들한테 준 상처는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하지? 뭐 이런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못 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하고 이해하고 또 반성하고 그러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산을 또 넘는 거죠.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인데 아 정말 제가 그 베트남 국제 결혼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많은 여성들을 만났고 그 여성들이 목적이 있는 여성들은 와 정말 제가 끔찍끔찍한 그러한 상황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국제 결혼을 뭐 저는 결혼업자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한국어만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뭐 저한테 뭐 국제 결혼하냐고 뭐 이렇게 막 문의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바라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지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준비하셔라."라는 말씀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기록을 하고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제가 베트남 16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말 진짜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쓴 블로그 글이라든지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유튜브 동영상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간절히 제가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